안녕하세요. 꼬블린의 그림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림책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안 좋으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죠. 어떤 날은 사실 제가 5시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미 알람도 제가 다 끄고 다시 자는 6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전날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같이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 일어난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눈을 딱 떴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런 기분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축 처져 있는 그런 날 경험하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그 기분에 져서 하루 종일 좀 별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지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 기분을 털어버리고 그래, 다시 기운을 내서 새로운 기분을 전환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었어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이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찡찡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뭔가 아이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바로 여기 레베카 패터슨 작가님의 화가 나서 그랬어. 현암 주니어 책이고요. 김경연 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셨는데요. 여기 표지에 보면은 한 아이가 나와요. 함께 보면은 이 아이가 표정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죠? 제목 그대로 화가 나 있어요. 이 아이가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요. 방을 보면요. 아기는 들어오지 마 라고 되어 있는데, 동생인 것 같아요. 이 동생이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동생이 자기 방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분명히 방 문 앞에 아기는 들어오지 마 라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동생이 방에 들어와서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자기 물건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싫어했던 것 같은데, 눈을 뜨자마자 동생이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아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지내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제 마음속에 먼저는 이제 제가 엄마고 또 이 책의 주인공이 이 아이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그냥 눈 뜨자마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찡찡거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찡찡거리면 다독다독 해주지만은 그게 또 이렇게 계속 찡찡거리다 보면은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냥 눈을 떴을 뿐인데 이렇게 계속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저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만 짜증내자, 아침부터 왜 짜증을 내,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왜 그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아침에 이렇게 또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 과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도 좀 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와 또 마음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요즘 부쩍 생각을 하면서 그림책을 볼 때도 항상 저희 아이,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저, 그리고 또 아이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를 보고 또 저 자신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아이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나는 때로 방치하지 않았나? 그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내 속에 있는 작은 아이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묻지 않고 그냥 그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풀자, 혹은 잠이나 자자, 그냥 그렇게 그냥 좀 내 마음과 감정을 잘 돌보지 않고 적당히 대체하려고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자신한테도 좀 반성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그림책이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물론 저희 아이, 진짜 실제 아이,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다독다독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좀 놀라웠던 것은 엄마의 태도였어요. 엄마는 이 그림책에서 화를 내지 않거든요. 물론 막 길바닥에 들어눕고 또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엄마 표정이 좀 안 좋긴 하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주의를 주기도 하고 아이한테. 그렇지만 아이한테 결국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진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냈던 적이 많은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좀 안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제 자신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 자신의 그 감정들을 잘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있는 감정을 왜 그런지 많이 생각하고 또 그거를 글로도 써보고 그 감정의 고래 그 끝 지점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기분이 들었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 그러면서 그냥 그 감정을 내 스스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런 기분이 들었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위로를 되게 굉장히 필요로 하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감정이 그래서 들었었구나. 너 되게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모닝 글쓰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닝 글쓰기를 하면서 제 감정을 굉장히 자주 살피고 또 그 감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알고 나면 제 스스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 감정을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도 이 그림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런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때로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뭐 맛있는 거 먹는 걸 제가 좀 그냥 내 감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그런 걸로 치부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내 감정이 왜 그런지를 알고 나서 그냥 위로해주는 일환으로 맛있는 걸 먹는 거 그리고 또 푹 쉬게 잠을 자주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감정이 왜 그런지도 돌보지 않고 이유도 보지 않고 모른 채로 그냥 이거를 그냥 잠재워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내 감정을 다독거려 준 후에 나 혼자 마시는 아주 맛있는 커피 한 잔 아니면 좀 달달구리한 어떤 그런 케이크라든지 그런 디저트를 먹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는 어떤 한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돌봐주는 거
이런 것을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또 제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는요. 먼저는 여러분은 어떨 때 주로 화가 나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쓰다 보면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주로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제 화가 훅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제 감정은 그 아이들이 제 감정을 약간 제 말을 약간 무시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감정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 좀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이렇게 그런 예민해지는 포인트, 화가 나는 포인트가 다르실 텐데 오늘은 한번 글을 써보시면서 나는 어떨 때 화가 잘 나지? 어떤 때 예민해지?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내 감정을 소중히, 그래, 나를 다독거려준 후에 이 감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거, 위로해주는 나만의 행동,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와. 예를 들어 맛있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는 영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서 그런 곳이 많지 않기도 하고 갈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가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가지 못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막 혼자 이렇게 글을 써봤을 때 저는 이렇게 아주 재밌는 소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그런 소설을 그냥 푹 빠져서 읽는 것도 저는 참 좋은 저만의 그런 힐링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 감정 이제 알고 그런 것들을 리프레시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쭉 적어 보시면은 그런 기분과 감정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 화가 나서 그랬어. 오늘의 책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그림책들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그림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